잡초 뽑으시는 거예요? 예. 이 잡초인데 우리는 이걸 잡초라 그러지 않고 이 돈이라 그럽니다. 돈. 돈? 내가 지금 돈을 줍고 있어요. 이거를 뽑아가지고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희한한 풀도 다 있죠. 여기 뭐 이것저것 뭐 아주 이런 풀은 뭐 별게 다 있죠. 아이고 이게 뭐 이게 이제 농쿨성 이런 풀 이런 거는 작물을 아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뿌리 이런 흙 좀 털어내고 뿌리 채로 이걸 갖다가 이걸 액비 천연 액비를 담죠. 이걸 어디 이제 만들어진 걸 사오려면 돈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이라고 그래요. 돈을 줍는다고. 우리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에서 얻어진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액비를 담아서 그래서 저렇게 이제 고추를 키우고 또 작물을 키우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 좀 몇 년 됐습니다. 이제 이걸 좀 떠낼 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처음엔 이렇게 이제 이런 양이 많지 않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한 통에서 또 담고 또 쓰고 또 담고 하는데 이 담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잡초라고 하는 주변에 이런 풀들, 뭐 밭 주변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데도 있고, 다 뭐 온 사방에 좀 잡초잖아요. 이 잡초를 저희는 그냥 이걸 아까처럼 뽑아다가 그대로 이 통에다가 넣어 가지고 산에 있는 산에 가면 부엽토 있죠. 가랑이 밑에 이렇게 가랑이풀 훑어내면은 그 밑에 이제 까무잡잡한 흙이 보이죠. 그것이 부엽토라는 건데 그 속에는 무수한 아주 여러 종류의 다양한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그래 그것을 갖다가 이 통에다가 이제 한 몇 줌 넣고 그다음에 풀 넣고 또 물 일정 부분 물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휘줘서 놓으면은 이것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 액비가 되는 거죠. 뭐 이제 우리 나 같으면 이제 내가 지은 이름은 잡초 액비인데 이 항시 언제든지 뭐 철이 따로 없고요. 농사철이 시작돼서 잡초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여기다 담아 가지고 뭐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쓰니까 금방 삭습니다. 이 안에 부엽토 한 점 넣고 그러면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이 액비가 얼마나 좋냐 하면은 이 풀들 속에는 각각의 풀들 속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은 그런 좋은 영양 성분이 각각의 풀들의 다양한 성분으로 들어있죠.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그냥 뭐 손에 닿는 대로 뜯은 풀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액비화 시키면은 이것이 아주 식물이 에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미량 요소 이런 성분들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 천연 액비가 되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관점만 바꾸면 돼요. 기존의 풀을 우리가 잡초로 여기고 그야말로 적으로 생각하고 뽑아내 치워야 될 그런 성가신 존재로 이렇게 생각해 왔으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자재, 인위적으로 만든 자재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좋은 영양소를 작물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인식에 전환만 하면은 굉장히 가치를 가진 고부가 가치의 그런 아주 원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식물성의 원료, 특히 이제 이렇게 연한 이런 풀들은 아주 쉽게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부엽토라는 촉매제가 필요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미생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분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런 이제 액비, 예, 이 액비를, 예, 지금 요게, 예, 이런 액비가, 예, 뭐 걸쭉한데, 예, 보기만 해도 영양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정도 써야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농약방에서 사서 쓰는 건 어떤 특정 성분을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양으로 주면은 효과가 난다. 이렇게 이제 매뉴얼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써본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작물에 얼마를 써야 될까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표준은 있습니다. 대개 이 통에 이게 600리터 통인데요. 이 고래통이라고 하죠. 이 고래통에 600리터 정도의 통에다가 이 잡초를 한 절반 정도 채우고 물을 한 500리터, 그러니까 한 10cm 정도만 띄우고 이렇게 채우면은 그것이 이제 원료가 한 반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제 반이 안 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로 담았을 때 예를 들어 고추밭에 300평에 그럼 얼마를 주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써보니까 300평당 요런 경우에는 한 말에서 두 말 정도 이렇게 쓰면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요걸 가지고 연면 시비도 할 수 있어요. 연면 시비는 그럼 얼마를 쓸 수 있느냐? 연면 시비는 보통 50배에서 100배를 쓰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작물이 어릴 때, 그 다음에 작물이 많이 성숙했을 때의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릴 때는 뭐 한 100배 정도 써주고 커서는 이제 50배 정도로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까요? 우리가 써본 결과는 물론 이제 시중에 파는 아주 좋은 천연 이런 유기농 자재들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바닷물이나 뭐 또 천매화맥비나 또 고추에 스러지 난 것으로 담은 잔사액비나 이런 걸 같이 혼용해서 쓰면은 정말 그에 못지않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과 들, 그리고 밭 주변에 자생해서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잡초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를 여기지 말고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액비화 시켜서 천연 액비로 쓰게 되면은 우리 농사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잡초를 뽑으면서 수고스럽다 혹은 귀찮다 이런 게 아니라 돈을 쫓는 마음으로 하니까 기분도 좋고. 이거는 고추 잔사를 이용해 담은 액비저기 이제 고추 그 씨앗이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아주 이제 요것이 농축이 좀 된 거죠. 굉장히 좀 걸쭉하게 담아진 겁니다. 여기 이제 원료 양을 좀 많이 넣었죠. 우리가 보통 고추 농사를 지면은 순을 따거나 또는 이제 혹시 뭐 못 쓰는 고추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다 집어넣고 부엽토 한 줌 넣고, 보통 부엽토 양은 처음에 담을 때는 조금 넉넉하게 한 1kg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통 전체를 600리터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물을 한 500리터 정도 두면은 뭐 너무 많이 담게 되면 넘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잔사를 충분히 채우고, 충분히 채운 다음에 물을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잔사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는 그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담았을 때 그럼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거는 자기가 고추 같으면은 물론 이제 작물은 다른 걸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수 농사를 한다. 그럼 과수의 그런 잔사를 갖다 담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어떤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다 활용할 수 있는데, 고추를 예를 들면 고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몸체의 성분이 여기에 그대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고추가 자라기에 좋은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밭으로 돌려주는 순환의 그런 역할도 하는 액비가 되는 거죠. 한 열흘에서 보름이면 다 써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천매암으로 담은 건데 이거는 천매암이라고 하는 그런 천연 원료가 있습니다. 암석이죠. 그걸 이제 곱게 가른 건데 여기에다가 담아 놓으면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은 이 뿌리나 혹은 토양에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주는데 이것을 주게 되면은 토양에서의 그런 좋지 않은 이런 병원균이라든가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이 토양이 좀 염류 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척박한 어떤 토양으로 변모했을 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은 중화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산야채 액비나 잔사액비나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간주를 할 때 점적 호수로 주죠. 이럴 때 주는 양은 보통 뭐 아까 말씀드린 한 말에서 두 말 300평당 뭐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면 시비도 맨 50배에서 100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밑에 깔아 앉아 있어요. 쓰실 때 이 맑은 물을 쓰시면 돼요. 이 밑에 이제 이렇게 젖어이죠. 그리고 가끔 이거는 이제 가루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천매암을 넣고 젖어 주셔야 됩니다. 좀 자주 젖어 주면 줄수록 이게 분해가 잘 돼서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담아 놓고는 좀 많이 젖어 주시고요. 요것은 한 3개월 정도 경과시킨 다음에 쓰셔야 돼요. 바로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분해도가 느립니다. 이거는 광석, 암석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도 물론 천매암을 넣어 주셔야 되고 부엽토를 넣어 주셔야죠. 부엽토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분해가 되죠. 이거는 이제 인해석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강물인데 이것은 인산 칼슘이 다량 들어있는 인산과 칼슘이 다량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골분으로도 담을 수가 있죠.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인산 칼슘은 특히 꽃의 개화, 화방의 질,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세근의 그 충분한 확보 이런 것에 굉장히 큰 관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산칼슘은 또 특히나 웃자람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인산칼슘 쓰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액비 중에 하나인데 이 골분 액비를 혹은 이제 인해석 액비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역시 이제 쓰는 방법은 많이 비슷합니다. 해석 배수는 말씀드린 대로 300평당 한 말에서 두 말, 그리고 또 이제 연면 시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배, 100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해석 배수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각 농가들에서는 이걸 사용해 보면서 자기의 토양 또 자기의 식물에 맞게 적절히 증감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 주변에서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이 새비름입니다. 새비름 보시죠. 이 새비름 액비인데요. 이 새비름 액비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식물군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메가3 있죠. 식물지방산. 그 오메가3가 이게 그 어떤 식물체보다도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 식물 면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좋은 영향을 주면서 특히나 여기엔 또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의 맛, 향, 당도, 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천연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거 담은 게 이제 작년에 이거 담은 건데요. 여기에 밭에 이제 고래 잔뜩 난 거를 제가 이제 뜯어다가 여기다 막 밟을 정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막 거의 물을 못 넣어 가지고
나중에 조금 잦아진 다음에 물을 넣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남은 게 요거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분해가 아주 뛰어납니다. 예, 거의 다 액기스화 됐습니다. 예,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같이 줄 때 이것도 섞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한 말 정도 이제 아까우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귀하게 여기서 쓰는데요. 뭐 이거 몇 통씩 이렇게 담아 놓고 쓰면은 그럼 뭐 충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렇게 미끌미끌합니다. 이것은 양잿물입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흔히 많이 이 보일러에 화목 보일러에서 이제 떼고 나면은 재가 나오죠. 그 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서 물 붓고 구역서 붓고 하면 이런 양잿물이 이렇게 분해됩니다. 예, 이것은 천연의 가리죠. 굉장히 고순도의 가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리가 부족할 때 작물 후기에 특히 이렇게 점적 호수로 액비 줄 때 같이 주게 되면 그 적정 양을 이것을 이제 잘 활용해서 하면은 굉장히 예를 들면 고추의 뭐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새비름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병충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충해에도 충을 조금 기피하게 만들죠. 이것은 이제 깻묵입니다. 깻묵. 방앗간에서 가을 되면은 뭐 들깨도 짜고 참깨도 짜고 해서 이렇게 쓰러지고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 담아서 얘 마찬가지로 그것도 넣고 물 넣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이런 게 걸려요. 여기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미리 담아놔야겠죠. 숙성 분해시켜서 써야 되고 깻묵액비도 역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담아서 그 전에 담아서 그 다음에 쓰는 쪽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깻묵액비는 질소 공급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재를 가지고 담은 이것은 가리, 물론 새비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해석이나 골분 가지고 인산, 그러면 NPK, 질소인산 가리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천연 원료라고 해서 비료를 안 쓰면은 유기농을 못하고 키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이런 원료로 NPK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새 시중에 가면은 농약방에 가면 아마 그 관주용 고급 비료가 한 8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한 포 정도가 아마 제가 고추밭이 1200평인데 아마 대략 한 포나 반 포 정도 한 번에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을 한두 번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1년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물론 농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액비를 담아서 한다면 그 돈도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점이 이 화학 비료와 전혀 다르게 우리가 토양에 들어갔을 때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염려 집적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면 줄수록 땅이 살아나고 화학 비료는 주면 줄수록 토양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과용하는 게 이제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이건 과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차이를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처음 유기농 하시는 분들 또 텃밭을 가꾸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한번 담아 보면은 굉장히 그냥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저렇게 고추를 화학 비료를 전혀 주지 않고 이런 액비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뭐 10년 이상 담아 쓰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만 10년 이상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화학 비료를 전혀 주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유기자재를 제가 사서 써서 했습니다만 유기농을 18년째 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담아 쓰고부터는 뭐 돈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게 해보니까
뭐든지 잘 자라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물론 아시는 분은 이제 또 나름대로 잘 하실 것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아마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꼭 무슨 자재를 써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농산물에 대한 그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정말 진실되고 정말 자연적으로 이런 천연의 원료를 이용해서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성취감과 더불어서 농작물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접근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식물체도 역시 같이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유기농에 특히 관심이 있고 천연농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자담에서 알려준 이런 이제 액비 제조 방법인데 이것을 이제 잘 활용해서 하시면은 정말 좋은 그런 액비로서 아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